천재 포커 이태혁 프로갬블러가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법을 공개합니다. 사람을 읽는 기술을 펴낸 이태혁 프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네. 52장의 심리게임 책 내시고 네. 그때 뵀으니까 한 1년 4개월 된 것 예, 같습니다. 한 1년 4개월 정도 됐고요. 예, 좀 이 책을 집필하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서 예, 좀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예. 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베스트셀러에도 이제 지금 바로 진입을 한 걸 봤는데요. 예, 예. 사람을 읽는 기술. 예, 상당히 겁나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인간이 인간을 알아보고 읽어낸다는 그걸 기술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닉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겪고 제가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또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보통 이럴 때 이런 것들은 거짓이더라 진실이더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을 읽고 싶은 순간은 그게 진위성이 의심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부분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얘기를 좀 풀어서 썼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 이건 역시 진실과 거짓인데 예전에 우리 궁예가 네네. 그 최마술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독심술이죠. 네네네. 예, 독심술. 관심법. 관심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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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은 누구나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물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책을 보는데 책을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책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상에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그런 것들 좀 건드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갬블러가 책을 썼다. 52장의 심리게임은 사실은 이제 포커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심리 상대 어떻게 알아보고 이런 부분인데 훨씬 더 이제 그 포커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로 이제 그냥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어떤 경험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도록 했을까요? 사실 52장의 심리게임은 좀 생소한, 국내에서 좀 생소한 게임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나 지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들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포커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줄 수도 있는데 포커 아니더라도 인간을 상대하는 모든 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뭐 동네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이 컴퓨터나 기계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그럼 일부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하시는데 다 사람을 상대한단 그렇죠. 말이죠.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 상대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패턴들이나 매일 반복되는 연습들이 결국은 사람을 보는 실력을 늘게 한다는 거죠. 예. 결국 그런 일상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조금 하나하나 짚어가서 요거는 요랬구나 라고 한번 건드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안에 거를 한번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태혁 프로께서는 이제 포커 선수로서 프로 갬블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죠. 네. 그야말로 그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인종에 상관없이요. 그냥 각 나라별로 많은 분들 또 그리고 그 인종이라는 건 우리가 색깔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색깔의 구분이 아니라 그 색깔 안에서 또 아주 다양한 또 인종으로 구분이 되니까 예.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만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만날 때 그냥 친구가 되거나 어떤 그런 이제 관계로 만나는데 이 프로께서는 이제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그야말로 지는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간파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 백색민족 서양인들은 조금 공격적이지 못하고
자기 보호가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특히 중화권에 계신 분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도박적이다라고 많이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결국 사람은 다 똑같더라, 다 비슷하더라, 예. 그러니까 모두 비슷한 성향, 심리를 보이더라 이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나 또 인종 여기에 따라서 뭐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 어때?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때? 뭐, 이 나라의 민족성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별로, 반도별로,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뭐, 한 60억 인구까지, 60억 인구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 인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책 속으로 사람을 읽는 기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야? 진심이야? 또는 거짓이야? 일종의 이제 거짓말 탐지기 내지는 진실 탐지기를 우리가 습득해 놓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포커 말씀 잠깐 해보겠습니다. 포커에서 상대를 굉장히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뭐 블러핑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정말로 그걸 알아내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리스크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커는 그 불우의 속임수와 음흉한 뒷거래가 이어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 말에 좀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를 잘 속여야 되고 내가 들키지 않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게임보다도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어떤 게임보다도 진실 여부를 잘 파악해내야 내가 승리로 가는 그런 아주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이 뻥카 우리가 뻥카라고 그러죠. 예. 흔히 얘기하는 뻥카 이제 전문 용어로 블러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블러핑은 꼭 카드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이 블러핑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도착하세요? 그러면 너 차가 너무 밀려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 왔어. 한 5분이면 도착해. 뭐 이렇게 애들 말씀하죠. 이거 그렇죠. 자체도 사실 예. 블러핑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여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고급 한 7, 8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서 선물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블러핑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럼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그분한테 그 여성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거짓행위이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실질과 거리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현실은 자신이 집세도 내야 되고, 뭐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면, 거기 70만 원이란 돈을 핸드백에 투자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좀 무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호기심 또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들이니까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 블러핑이 나올 때 어떻게 저게 진짜냐 거짓이냐 이걸 구분할 수가 있나요? 여기 이제 이 거짓행위, 그러니까 블러핑, 속임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뭐냐면 누가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한다 티 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인 사람은 일부러 진실인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 행동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게 굉장히 진실하다, 진실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일 때는 아무래도 그게 좀 과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데이터가 없을 때는 저 사람이 여태까지 거짓일 때는 저런 모습들을 보여왔어라고 알겠지만 예. 데이터가 없으면 알지 못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타이밍입니다. 제가 책 속에서 제가 겪었던 일화를 타이밍에 좀 빗대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거죠. 정 사장님 미남이십니까? 예, 잘생겼죠. 이건 거짓입니다. 그런가요? 정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자기가 예상 외의 질문들, 자기가 예상하고 예측하던 그 범위 밖에 있는 질문들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망설이거든요. 근데 그 망설이는 시간이 거의 1, 2, 3초 안에 대답이 나와야지 진실이라고 구분을 짓고요. 예. 그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만들어낸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 책의 내용에 그렇게 내용을 썼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거액을 좀 투자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하셔갖고 예. 저도 뭐 거액을 투자하신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네. 자꾸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안 주시고 예. 그래서 보니까 이분하고 자주 몇 번 가던 술집의 여사장에게 내가 저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손님이시고 사업가시죠? 물어봤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사장의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죠. 예, 그 타이밍을 네.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사장은 네,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고객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 그 여사장의 말이 거짓말인 거를 간파하고 제가 그 여사장을 좀 캐냈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무마되고 잘 넘어간 적이 있는데 예. 안 그랬으면 제가 큰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하는 타이밍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 한 가지 사례가 예. 더 있는데요. 제가 한 2살, 3달 전에 제 조카랑 예. 핸드폰을 구매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요새 고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종류도 많고, 근데 핸드폰 매장에 갔는데 제 조카가 원하는 핸드폰을 집었는데 저는 좀 빨리 쇼핑하고 싶으니까 남자들은 예.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여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사장님이 단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뭐 62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그 여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그때. 아. 왜 그랬냐면, 아무리 그 자기 업이지만 그 수십 가지가 되는 핸드폰의 가격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가격들을 나한테, 가격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걸 봐서, 당신은 이 말을 만들어낸 말이다. 그럼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짧아도 그럼요. 거짓이다. 그렇죠. 너무 느려도 거짓이고 너무 짧아도 예. 거짓입니다. 아.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예. 적당히 돼야 그게 좀 진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거짓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알아내는 데서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보면 닉슨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되실 때 보면 그 2년여간의 TV 연설을 하잖아요. 예. 그때 보면 항상 입을 이런 식으로 입을 그렇죠. 이렇게 막 예. 다물거나 예. 항상 입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예. 일관적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이 내뱉은 말이 거짓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입을 다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입이 튀어나오고 뭔가 불만 섞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턱에 힘을 주는 거예요. 턱에 예. 힘을 주기 때문에 입이 예. 앞으로 돌출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뱉은 말들이 뭔가 좀 논리에 맞지 않고 뭔가 좋지 않다라고 자신이 느꼈을 때 자신의 이 입 언저리를 가려서 자신을 좀 자신의 말을 속내를 보호하려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입모양을 보고도 그럼요. 이게 거짓이구나. 네. 예. 그럼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좀 말하는 썩소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예. 한쪽 입을 이렇게 찌그리면서 올리면서 네, 좀 예. 비웃는 듯이 예, 예. 이런 것들도 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예, 거죠. 다 그런 게. 포함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군요. 지난 2008년인가요? 네. SBS 스타킹에 출연하시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외국 그야말로 포커계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고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지셨는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심리를 읽고 어떤 카드를 맞추는 이게 아주 신기했거든요. 네네. 예. 지금도 이제 그 비법이 대체 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공중파 방송이라는 게 황금 시간대 하는 공중파 방송이라는 게 위력이 그렇게 큰지 잘 몰랐는데 예. 정말 좀 큰 것 같고요. 정말 예전에는 일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길거리에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송 나가서 앞으로는 나가면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거기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뭐 혹시 트릭이 아니느냐, 뭐 아니면 짜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방송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100% 리얼로 했고요. 그 심리를 읽고 카드를 맞춘 것도 맞지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 것도 맞습니다. 사전에 제가 예. 수십 개의 카드를 새로 나열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패턴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야 라는 것들이 전제로 했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심리로 드러난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목하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타켓이 아닌 그 타켓 주변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SBS 스타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이 카드 심리 게임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한 외국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파이널 테이블에 둘만 남았었어요. 둘만 남았었는데, 이제 많은 이제 관중들이 모입니다. 뒤에 이제 구경꾼들이 모이는데, 그 친구의 배팅을 보고 대충 어떤 카드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친구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나쁜 카드를 배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예. 뭐였냐면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의 눈이 크게 동그랗게 떠지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놀랐다는 예, 얘기죠. 놀란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 플레이어의 행동이 논리적이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예. 깜짝 놀랐는. 그 일종의 블러핑을 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나쁜 카드로 큰 배팅을 하니까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의 표정을 보고, 너는 블러핑이구나.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겠구나 해서 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제 때로는 좀 그 타켓 외에 주변에 정보가 있을 때가 많은데요. 특히 비즈니스 할 때도요. 예. 우리가 뭐 비즈니스 미팅 할 때 뭐 사장, 대표이사 가고, 그 다음에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 가거나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대표이사는 아주 포커페이스 잘하는데, 그 실무를 보시는 분이 아주 순진하시거나 아주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시면 그 실무 담당자의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는, 제가 대표이사고, 저희 회사는 재무가 튼튼하고, 앞으로 상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뭐 얼마의 수익을,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했는데 옆에 있는 실무 담당자가 뭔가 동의하지 않는 교면적인 표정을 지으면 이 사장이 뭔가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듯이 아주 옆에 이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쉽사리 이 사람의 진실성을 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예.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 추론 과정을 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예. 밤늦게 이제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좀 논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갔는데 무슨 뭐 약이 늦게 나오고 이렇게 추론 과정이 많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가요? 진실은요. 진실은 간단합니까? 내 친구가 아팠어. 이게 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추론이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과정 자체가 늘어나면 증거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태혁 프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살기가 팍팍할 것 같아요. 나보고 맨날 비인간적인 사람아 이러면서 좀 놀리기도 하는데 조금의 거짓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일적인 차원에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개인적인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이 포함되는 개인적인 예. 관계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협상을 하거나 또 카드 게임을 할 때 포커 페이스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네. 예. 뭐 포커에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도 다 알 정도의 용어니까요. 포커 페이스는 필요한 겁니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포커 페이스가 아무래도 이 어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포커를 칠 때 얼굴 표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해서 아마 생긴 말들이겠죠. 예. 포커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니까요. 근데 이제 포커 페이스라는 말의 뜻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포커 페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상을 이렇게 굳은 표정을 지어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무표정한 무표정, 거. 예. 아, 그게 아닌가요? 그건 포커페이스 아닙니다. 아, 그건 말 예. 그대로 무표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서 많은 분들 또 많은 고수 또 잘하시고 이제 능력 있고 똑똑하신 분들을 보면 예. 그런 분들은 유연해요. 유연하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예. 자신이 유쾌하고 밝고 유쾌하고 쾌활한 성격이면 그대로를 보여주시고요. 자신이 좀 무뚝뚝하고 경성도 사나이 같다. 그러면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예. 굳이 애써서 밝은 척도 안 하고 굳이 애써서 어두운 척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포커페이스는 내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습일 때가 진정한 포커페이스입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연스러우면 들키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일정 기간, 일정 시간, 5분, 10분, 15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예. 그냥 그게 포커페이스는 가장 자기 자신과 가까울 때가 가장 완벽한 포커페이스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정보를 상대방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죠. 지금 사회 자체가 제가 무슨 사회평론가는 아닌데 네. 호승심을 좀 권하는 사회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서로 나도 경쟁해서 이겨야만 돈을 더 이윤을 챙길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소셜 포지션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경쟁에서 첫 번째가 뭐냐?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예.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안다고 치면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내 자신을 들키지 않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포커페이스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좀 심리적인 것들과 조금 매치가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막연한 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실상이 파악되지 않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좀 두려움이 많이 두려워하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어두운 지하 방에 제가 혼자 있어요. 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예. 그냥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 안엔 나를 공격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막연히 보이지 않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신 같은 미신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얘기들한테는 대처 방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깨비는 뭐 어떻게 하면 돼, 귀신은 뭐 신발을 거꾸로 놓으면 돼, 뭐 하늘을 걸어 놓으면 돼, 이런 대처 방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어요. 인간이 그게 좀 오류죠,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벽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네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포커페이스 같은데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간파해낼 수 있는 정말로 이제 누군가가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네네. 그러면서 내심을 숨길 때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이게 속담에도 뭐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예. 말처럼 사람 마음 읽는 게 좀처럼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전반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논리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어떤 추론 과정을 겪어나가면 비교적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주가 됐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소리. 예, 소리에 예.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저런 표정은 무엇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 일본의 무신이라고 하는 문해로리 이런 사람들 보면 상대방의 칼끝의 움직임을 듣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닌자가 가만히 칼을 들고 포커페이스로 있다가 칼을 다시 부여잡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이제 나를 공격하는구나 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포커페이스라는 건 일부러 나를 속이고 나를 이제 감추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봐도 좀 효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하는 소리를 통해서. 네. 예, 그렇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믿게 할 때 내 눈을 봐.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이제 내 눈을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눈을 통해서도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나요? 몇 가지 행동 패턴이 있는데요. 예. 일단 뭐 눈빛이 저도 좀 눈빛이 흐리거든요. 근데 눈빛이 흐린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고 눈빛이 맑은 사람은 뭐 건강하고 밝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는데 그건 이제 개인차니까 보편적 잣대에 비하는 거는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편적 잣대에 그렇게 하면 오류도 범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눈동자의 움직임입니다. 아. 눈동자의 움직임. 예. 그러니까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지나간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분 전, 10분 전에 얘기한 건 과거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5분 전, 10분 전에 얘기들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눈동자를 이렇게 밑으로 돌린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얘기를 떠올리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을 떠올리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예. 말한다면 그건 지어서 아, 이 과장되게 예, 얘기한다고 예, 봐야겠죠. 예.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이제 눈에 대한 패턴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손이 가리키는 방향과 눈빛의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연설할 때 보면 손은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시선은 여기 가서 막 뭐 공약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공약을 잘 안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그거는 예. 진심에서 우러나는 게 예. 아니라 대본대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눈 옆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싶은 것들. 예.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입을 가리고 싶은 예, 거나 그렇죠. 제 눈빛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초점이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 가지씩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거나 눈빛을 보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 해야 되는데 예.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이 손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자신의 속내가 들킬까, 자신의 거짓이 알아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얼굴 한가운데 있는 코를 보면서는 뭔가 거짓을 판별할 수 없을까요? 그 허영만 작가 만화가죠? 예. 허영만 만화가가 쓰신 꼴이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코는 뭐 얼굴의 한 중심이니까 제일 중요한 부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고수들은 코가 잘생겼더라고요. 그런가요? 대부분의 예. 고수들은 코가 잘생겼고 코가 크시고 뭐 보코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고수하고 이제 뭐 상대방을 아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일단 제 경험은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그 코의 각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의 각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 지나치게 턱을 당기고 지나치게 코가 내려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 계시고 또 지나치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예.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우리가 혹시 남성분들 이제 담배 같은 거 태우실 때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고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피시고 이 코를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좀 영역 표시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는 거만함을 표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쳐들면 거만해 보이고 내리면 예. 소심하고 나약해 보인다는 것들인데 이 재밌는 좀 일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여성분한테 제 방송에 이제 모 방송에 출연했다가 알게 된 여성분인데 이분이 유난히 좀 눈에 띄게 코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코를 내리십니까? 그럼 고개를 주로 숙이고 있는 그렇죠. 겁니까? 코를 내린다는 건 고개를 숙인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고개를 조금 드시고 코를 한 15도 정도 세워보세요. 이렇게 예. 사선 좀 위에를 보면서 코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실제로 자신도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또 얼마 후에 좀 승진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코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어떤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정 대표님한테 지나치게 코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면 내가 정 대표님을 좀 무시하고 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이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적당한 코의 높이는 그 사람의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우리 평소 표정 하나 또 몸짓 하나가 우리 내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는데 네. 어떤가요? 내가 이제 상대를 어느 정도 간파했는데 그걸 간파한 것을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책 속에서 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 무의식적으로 좀 드러내는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행동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무의식적이지만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들을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보면, 다리를 이렇게 앉아갖고 떠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일단 불안한 거는 맞고요. 왜 그런 행동들을 하시냐면, 그분들은 뭔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을 한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신체가, 이 다리가 언제라도 빨리 도망을 가기 위해서 예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비 동작을.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 몸에 있는 혈액 자체가 다리 쪽으로 좀 몰려서 이 손이나 이런 데가 좀 차갑고 다리가 좀 과감하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예비 동작을 하는 예. 이런 모습을 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쑥스러움, 뒷머리를 이렇게 긁는, 그렇죠. 예. 뒷머리를 이렇게 긁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헛기침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이것도 뭐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긴장이 되고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이 있으면 이 목 내에 점막이 형성돼서 헛기침을 유발한다. 예.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좀 거짓이라는 걸 그렇죠. 알아낼 수가 있는 예,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날 때 선생님이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추궁을 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또 이런 경우입니다. 아, 예. 예. 그 헛기침을 하면서 이제 사실 거짓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그거 헛기침 안 하고요. 그냥 왜냐하면 자신은 진실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사고 치는 애들이 조금 이렇게 하죠. 그런가요? 예. 제가 주로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드러내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제 상대를 간파했다는 것을 상대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예. 그 예전에 우리 이야기 중에 보면 어리석은 거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북이가 살고 있는 늪지대, 그러니까 거북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가뭄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옆에 이제 날아다니는 새 친구한테 나를 저 물 많은 곳으로 좀 날라다 줘. 예. 대신 내가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있을 테니 너희들이 막대기를 들고 나를 저쪽으로 좀 물 많은 곳으로 좀 옮겨줘. 이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새가 알았다 그러면서 막대기를 잡고 물 많은 곳으로 갔는데 거북이가 나른단 말이에요. 날아가니까 밑에 놀라운 예, 일이죠. 놀라운 예.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동물이 거북이가 난다 어떻게 날 수 있지? 그러니까 거북이가 잘난 척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난다라는 건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디어야. 내가 이 새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떨어졌죠. 물고 있던 이제 물고 막대기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내가 유리한 고지,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거는 상대를 어느 정도 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간파한 거는 간파로 끝나야지 이 어리석은 거북이처럼 잘난 척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영국 뉴캐슬에서 벌어진 포커 대회 때 얻었던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20살, 한두 살 됐을까요?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예. 뭐 눈에도 멍석해 보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매 판이 돌아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 너 뭐 K9 들었지? 너 뭐 JK 들었지? 뭐 이러면서 떠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다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다 읽었고 예.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아니다라는 내려다보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뭐 들었지? 너 뭐 들었으니까 너 그런 행동하지? 너 뭐 들었으니까 얼마 베팅했지? 이런 식으로 이 대회 큰 대회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대회를 관람하면서 너는 이제 한 10분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10분 있다 떨어졌습니다. 예. 자신이 가진 정보는 전술상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건데 그걸 왜 일부러 노출합니까? 그러네요. 그걸 예. 참지 못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북이처럼
자신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좀 얻은 게 있다면 이것들을 잘 모아서 추론하는 과정에 써야지. 난 너를 이미 간파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대적이 안 돼. 뭐 예. 이런 식으로 잘난 척을 하면 안 돼. 그렇겠네요. 예. 그 포커판에서 상대에게 우리가 흔히 그 구찌라고 하는 그 이렇게 말로 상대를 이렇게 혼란시키는 이런 거가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플로들의 세계에서도 다 당연히 그런 걸 그렇습니다. 합니까? 예. 예. 다 그런 그럼 뭐 사람들- 염장을 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사람도 많고요. 예.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뭐 이제 일부러 기분 나쁜 소리만 이렇게 딸까닥해서 기분 예, 나쁘게 예.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일부러 시간을 많이 지연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좀 이렇게 흐트려 놓는 사람들도 예, 예.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래서 더 박진감 넘치는 판이 될 그럴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또 그런 사이드 옵션을 잘 이용하는 거겠죠. 예. 이 책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지나친 승부욕이 화를 자초한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대를 읽고 그 싸우는 어떤 그런 뭐 협상이든 또는 뭐 게임의 장소든 이런 데서 상대에게 가장 읽히기 쉬운 사람이 이렇게 승부욕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 게임에서 스스로 이제 승부욕을 잘 조절해야만 그 뭐라 그럴까 뭐든지 부족하거나 과하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적당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승부욕이라는 게 참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승부욕까지 가면 이미 그 게임은 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승부욕까지 안 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죠. 예. 근데 그거는 승부욕이고요. 예. 거기까지는 승부욕인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넘어서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 승부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닐 겁니다. 로봇이겠죠. 근데 승부욕을 조절하는 단계, 그러니까 너무 승부욕이 과하게 지나가서 승부욕을 내가 좀 자제해야겠다, 조절해야겠다라는 단계까지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판을 떠나시는 게 좋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단계까지 가면 집착까지 된 거예요. 집중을 넘어서서 승부욕을 넘어서서 집착까지 가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이미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도박 얘기를 조금 하면 예. 도박을 정의하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도박의 속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이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럴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정답에 근접하는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 100%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불확실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승부욕까지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평정심이 이미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객관성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이 그러네요. 하게 되고 예. 객관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누가 속았다 그러면 그래 맞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속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자기 자신이 나는 속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속에서 이태혁 프로께서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보니까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 속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주 속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자주 예. 속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면 당연히 속고 살아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속는데 중요한 승부에서는 근데 속으면 안 그렇죠. 되죠. 그 중요한 예. 승부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예. 저랑 이제 친한 친구 중에 그 미국 뉴저지에 사는 그 게리 홀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그 유명한 소설가 그 게리 홀머라는 분과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제 그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나 진실과 행복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신의 눈에 투과된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주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만으로 세상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는 항상 밝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난 내일 모레 좀 재수없는 일이 있을 거야. 난 내일 모레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항상 자신의 미래는 밝고 좋은 일들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당연히
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하지만 예. 이 게리 홀머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실과 행복은 언제나 함께할 수 없다. 불행과 진실은 언제나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너무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좀 빗대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거기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미래는 항상 좋아질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죠. 아, 예. 적당히 현실을 직시하고 적당히 앞뒤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렇군요. 이 책 속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장의 제목이 마피아도 착한 사람을 뽑는다. 우리가 사람을 읽을 때 되게 악당들은 뭐 험악하고 나쁜 놈을 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이제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외모로 많이 상대를 파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제 외국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한국 와서 이런저런 분들 많이 뵈니까 재밌는 좀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 같은 분들도 집안이 좋고 교육이 잘 돼 있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심성이 고운 사람을 뽑는다더라. 마피아 조직에서도. 예, 마피아 조직에서도.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예. 러시아 친구 빠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덩치가 막 산만합니다. 효도르보다 더 큽니다. 근데 예. 그 친구가 굉장히 순진해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귀여운 친구인데 이제 외국 카지노에서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친구 자신을 이제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네. 이제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제 그 마피아도 그 조직원을 뽑을 때 심성이 좋고, 왜냐하면 심성이 좋아야 배신을 안 하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조직에 잘 순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그 장악하고 싶고 예. 좀 자신의 성격 자체가 좀 강하고 지배 욕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순정적인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상 예. 자신과 예. 반대되는 순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이 마피아에 선발이 됐다. 그래서 그 러시아 주변 국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예.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보고 제가 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또 혹시 다른 나라도 그런가? 이게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았다는 게 이제 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제 어떤 그 예전에 종로에 계시던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저 똑같은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도 역시 그 집안 가문이 어떻고 그 교육 상태가 어떻고 눈빛이 투명하고 총기가 있는지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눈기가 맑고 투명한 애일수록 배신하지 않고 의리가 있다는 얘기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심미 좋고 홍상 긋고 뭐 운동을 잘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마음이 착해야 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사람을 읽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일 거냐, 뭐 거짓으로 보일 거냐 또는 들키지 않을 거냐 이전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면 그대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럼요.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이 책을 준비하면서 썼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신의 얼굴,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맞게 이미지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속마음이 진실이면 그 이미지화도 진짜 진실과 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뉴턴의 법칙도 그 사람을 읽는 기술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활용한 건데요. 결국은 우리 과거와 현재가 작용 반작용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뉴턴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만유인력, 사고가 떨어져서. 근데 이제 그 만유인력의 법칙 외에도 뉴턴이 제시한 이론 중에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제3의 법칙. 제3의 운동 법칙이죠. 제3의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 물리학의 얘기들이 어떻게 심리에 적용이 되냐? 좀 처음에 저도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풀어다 보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건 반작용이고요. 지금 보이는 모습을 토대로 보면 과거에 그의 원인이 될 만한 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20대 초반, 지금은 뭐 30대 중반까지도 뭐 후반까지 가야 노처녀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남자를 찾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런 친구들은 사람들이 있죠. 보통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이 결혼에 대한 작용을 끊임없이 받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바로 반작용이 드러난 것들이고요.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드라마 예능 프로죠. 무한도전에 보면 정준하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정준하 씨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세요. 무슨 게임 할 때 보면 야, 뭐 재석아, 뭐 형도나 넌 내 편이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단 예, 말이죠. 예. 게임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반작용을 보이는 것들은 과거에 자기의 편이 부족했다. 자신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사람을 읽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예.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의 반작용들을 보면서 그 반작용을 통해서 과거의 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 추론해 볼 추론도 할 수 있겠네요.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책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파악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 사람이 정말 강적인 것 같다. 내천적인 것 같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읽어낼 건가 어떤 사람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저 사람과 내가 정말 대결해야 되는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 프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질문은 그 천적을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예. 그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은 나랑 뭐 옷을 입는 스타일도 틀려, 식성도 틀려,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술을 좋아하는 것도 달라, 뭐 행동도 틀리고 말투도 틀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구성하지 말고 예. 그냥 단순하게 느낌만으로 결정하시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때는 예. 뭔가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천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처럼 명확한 거랑 그렇죠. 저 사람이 나랑 천적인지 아닌지 같이 불명확한 순간에는 오히려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오커면 면도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한국 시리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SK하고 그 당시 홍성훈 선수가 두산에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5차전 그 한국 시리즈 5차전이었는데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는 순간이었는데 김성훈 감독이 단순하게 내린 결정은 지금 저 홍성훈 선수는 스타성이 있고 오버를 잘하는 친구니까 분명히 좌측으로 때려서 2루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홍성훈 선수는 쳤고요. 김성훈 감독은 그걸 예측하고 수비 위치를 변경해서 그걸 아웃으로 잡아내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김성훈 감독이 저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논리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오커의 면도날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렇네요. 예.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사실 뭐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네. 벌써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을 읽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내 것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잊기도 하지만 얻는 방법, 마음을 빼앗는 방법, 그거 소개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읽는 기술, 상대방을 잘 알고 싶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그 상대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싶고 혹은 그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전제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진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읽는 기술에는 판정 수치, 분석 수치처럼 복잡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줬고 사람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기술적인 요인으로보다는 감정적인 결국은, 요인으로 더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이제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호감 또는 나 자신의 경계선을 먼저 무너뜨리고 나 자신 어떤 사람을 서로를 읽는 그 대결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예. 나 자신은 어느 정도 무너뜨려서 상대방도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좀 아량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도 내 편 나의 동료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진실과 거짓, 특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읽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심이다. 그렇죠? 진실이다. 예. 아, 그러네요. 굉장히 먼 길을 왔는데 와 보니까 또 다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간사의 원점에 온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 세상사가 다시 한 바퀴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은 순환하고 순환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그 원리에 입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오늘 사람을 읽는 기술, 사람의 어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있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태도, 또 말하는 것 이런 걸 많이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진심만이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아마 사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사람을 읽는 기술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예.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모든 원론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도 당하는 거고 사기도 당하는 거고 상대방한테 어떤 외압을 당하는 거지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상대방들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둬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혹시라도 이 책을 통해서 또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들 또 상대방을 잘 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제 책이라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예, 그래요. 오늘 상대의 겉과 속을 꿰뚫어보는 사람을 읽는 기술. 참 이태혁 프로 역시 그 오랫동안의 그런 어떤 그 프로 선수로서 살아온 어떤 여러 가지 원축이 그대로 드러나 있나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